자, 연습 한번 합니다. 가나다라 발성법. 자, 가나 크게 시작. 가나다라 시작. 가나다라 시작. 가나다라 마바사 자츠카 타파 시작. 하파타카 찾아 사바마라 다나가. 가나다라 마바사 자츠카 타파 하파타카 찾아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더군다나 이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츠카 타파 하파타카 찾아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혀를 그렇게, 자, 중앙청 창살, 쌍창살, 시청 창살, 외창살. 그게 시작. 중앙청 창살, 쌍창살, 시청 창살, 외창살. 계속. 이분은 맥도파 박사이시고 저는 박사이시다.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설령 그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무게대로 그린 구름이다. 양양지 고지의 비평지 서울 표시시 커버가 나가자 울돌이의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고 멍멍이의 꼬리기는 멍멍해도 꿀꿀하다. 참 잘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자,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I can do it. 시작.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야. 자, 대화의 1, 2, 3 법칙. 시작. 대화의 1, 2, 3 법칙.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이다. 자, 인간관계 1, 2, 3 법칙. 시작. 인간관계의 1, 2, 3 법칙.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다. 자, 다음 1, 10, 100, 1000만의 법칙. 시작. 1, 10, 100, 1000만의 법칙. 하루에 하나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장 이상은 좀 더 크게. 하루에 100장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장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자, 듣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 액션. 자, 나는. 시작.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미인 대칭의 법칙. 시작. 미인 대칭의 법칙.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자, 여기까지는 매일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조음기관 스트레칭 1번. 시작. 그렇습니다. 자, 윗니 아랫니를 음식을 씹듯이 부딪혀 봅니다. 자, 왼쪽 볼에 바람을 넣습니다. 자, 오른쪽 볼에 바람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 소리 내야죠. 자, 혀로 잇몸 전체, 입천장, 입안 전체를 닦습니다. 자, 요거 아주 쉽죠. 따르르르 시작. 따르르르. 근데 따르르르 하는데 또르르르이 뭐예요? 따르르르 시작.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시작.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첫째, 공짜. 둘째, 비밀. 셋째, 정답. 자,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시작.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첫째,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첫째, 공짜가 없습니다. 첫째, 공짜가. 둘째, 비밀이 없습니다. 둘째, 비밀이. 셋째, 정답이 없습니다. 셋째, 정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공짜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공짜도 아니고 아무 대가도 없는 공짜도 아니고 반드시 공짜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머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경우라도 공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이것은 너와 나만의 정말 비밀이다. 알고 보면 두 사람만 빼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담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비밀로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묻을 수 있다. 내 숨이 멈추지 않는 한 이 비밀은 지켜질 것이다. 착각입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왜? 밀가루 반죽 하나에 밀가루 반죽 2개를 합치면 반죽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부경대학교 오늘 이곳에 올 때 반드시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차를 몰고 올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고 택시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오면서도 내가 어떤 코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다. 다만 명답은 있습니다. 명답은 있어요. 정답은 없지만 명답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첫째, 공짜가 없다. 시작.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첫째, 공짜가 없다. 둘째, 비밀이 없다. 셋째, 정답이 없다. 다만 명답이 있을 뿐이다. 시작. 다만 명답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이야기해 주세요. 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뭔가 나에게 다른 대가를 요구하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내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시작. 내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첫째,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 해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 야, 나는 너무너무 착해. 나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정말 진정한 선한 일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진정한 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는 열심히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연못에 돌을 던지는데 개구리들은 그 장난으로 던지는 그 돌에 개구리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 행동이 부족하고 내 마음의 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더더욱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겠다. 위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되겠다. 여기서 위선자는 나의 마음을 감추는 그 위선자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위선자예요. 항상 마음을 내리고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심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을 내려놔야만 한다. 하심. 그리고 마음밭을 잘 가꿔야만 한다. 성경에서는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 그리고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느냐? 진정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아무도 돌을 못 던지는 것이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고 더욱 노력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어느 제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돈을 벌지 못한다. 나는 부자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뭐 하느냐. 노력하지 않고 내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옛날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배가 고프다. 오늘도 배가 고프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 두 번째,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작.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정말 자수성가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정말 이런 분들은 혼나야 될 분들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내 어머니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논밭을 가꾸어서 가을에 이렇게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 힘으로 이렇게 결실을 이루어서 저는 너무나 뿌듯합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벼가 아름드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햇빛을 받아야 하고 때에 맞춰서 물이 들어가야만 하고 때에 맞춰서 바람이 들어가줘야 되고 때에 맞춰서 온도와 습도가 맞춰져야만 합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 자연의 도움 없이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데 네 내 힘으로 다 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어떻게 내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정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자. 대화의 1, 2, 3 법칙이 뭐예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분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그런 착각, 아집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합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시작. 내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첫째,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이다. 둘째,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착각이다. 셋째,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착각이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고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삶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선생님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시작.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왜 내가 공술에 공수고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베풀지 못했을까? 내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에 처인 분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왜 이런 것을 안 했던가?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진정한 베품이에요. 내가 돈이 없으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위안의 말, 배려하는 것,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 마음을 열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베풀지 못했을까? 후회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왜 누가 얼마를 기부했다, 누가 좋은 일을 했다, 왜 이런 것들이 신문과 방송에 나오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분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과 신문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선한 영향력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내 마음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전도연이가 베니스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밀양.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의 정말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박철웅 원우님 아세요? 그 핵심적인 주제는 용서예요. 용서. 전도연이가 밀양이라는 곳에 가서 돈이 많다고 소문나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납치당한 거잖아요. 납치. 근데 그때 웅변학원 원장들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왜 납치범이 웅변학원 원장이냐? 기분 나쁘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 납치해서 아들이 결국 죽었잖아요.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면 항상 용서하라는 것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따르면 왼쪽 뺨을 더 내밀어라. 이렇게 용서와 사랑이 기독교의 주제인데 거기 가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정확한 뜻이 뭔지 이야기해 드렸죠? 은혜. 나는 당신을 은혜합니다. 은혜의 뜻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은혜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은 나는 당신을 은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전도연이 자기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많은 신자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다 가서 앉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갔는데 살인자의 얼굴이 너무나 편안한 것이에요. 온 얼굴에 은은한 미소도 흐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저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 전도연이라는 여배우의 갈등과 그리고 마음의 감정이 표출된 것이에요. 당신을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은 난데 누구에게 용서받았단 말이냐? 나밖에 당신이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 번뇌와 갈등, 그 심경의 변화를 연기력으로 표현해서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 주제가 바로 용서예요. 내가 그때 그냥 쿨하게 용서를 해줬다라면 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는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저는 사실 뭐 10가지 중에서 10가지 다 양보합니다. 그래도 양보할 것도 없는데 계속 양보하라고 하면은 제가 화를 많이 내지만은 그래도 다 양보합니다. 또 저한테도 못된 짓을 한 분들이 좀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시겠죠? 어느 날 12월 31일 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1월 1일 날 신년 축하 메시지. 저희 직원이 모르고 제 전화기에서 삭제를 했는데 저희 직원이 모르고 그냥 단체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2023년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물고기는 수영을 하고 눈보라 속에서는 매화는 꽃을 피웁니다.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는 신념으로 모든 일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문자가 가고 나니까 답장이 쫙 오는데, 회장님, 그동안 회장님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차마 회장님께 전화도 드리지 못하고 문자도 드리지 못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멋진 신년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분 나쁜 사람이라서 삭제했는데 그분에게서 답장이 온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문자가 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졌어요.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5명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5명을 제가 지웠는데,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구냐? 연적을 싫어합니다. 연적. 연적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긴 적이에요. 내 여자를 뺏어간 남자, 내 여자에게 추판을 던진 남자, 내 여자에게 못된 짓을 한 남자, 이런 남자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남자는. 이게 연적이잖아요. 연적. 이런 것은 평생 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용서가 되는 것이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를 해주세요. 말하기 어려우면 그냥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도록. 그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데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삶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아야 할 3가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3가지. 그게 시작!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3가지.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펼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좀 더 크게!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인사말을 하고자 할 때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삶을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앞모습은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이 앞모습은 저도 보고 여러분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뒷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제 뒷모습도 앞모습처럼 아름답고 단정하고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1년 후에, 지금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앞모습을 보여드리지만 1년 후에 저의 뒷모습도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박수를 칠 때는 정말 확실하게 쳐야 돼요. 확실하게. 그 연설을 잘하는 것은 아주 미사여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기억하기 좋게,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스스로 크게 세상을 살면서 크게 시작!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자,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시작.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첫째,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셋째, 25% 빨리 걸어라. 25% 빨리 걸어라. 넷째,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자리에서 크게 이야기하라. 다섯째, 담대하게 웃어라. 담대하게 웃어라.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맨 앞자리에 앉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맨 앞자리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물론 그 행사에 주민이 앉는 자리여서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강의실에서도 주로 이거 보세요. 비어 있잖아. 왜 안 앉느냐, 맨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으면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회장님이나 아니면 교수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눈이 마주칠까봐 맨 앞자리에 안 앉습니다. 그 눈이 마주치는 것을 왜 두려워하느냐?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질문할까봐 그러는 것이에요. 질문할까봐. 여러분 행사할 때 사회자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뒤에 서 계시거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다 비워놓는 것이에요. 뒤에서부터 앉아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을 당당하게 못 보는 것이야. 눈이라도 마주치면 뭐 질문하거나 뭐 시킬까봐.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학기 초가 되면은 공부 잘하는 어머니들이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 좀 앞자리로 앉혀주세요. 앞자리에 앉으면 집중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는 아이들 어디 앉습니까? 맨 뒤에 앉아요. 맨 뒤에. 맨 뒤에 앉으면 선생님의 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들어왔다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 국회의사당 가면은 초선들이 앞에 앉고 중진 다선 의원들, 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 맨 뒤에 앉습니다. 늦게 들어왔다 빨리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 앉아서 나는 당신에게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당합니다. 뭐든지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부처님 가까이 앉아라. 그래야 부처님의 가피를 느낄 수 있다. 가까이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도 목사님이 앞에 앉으라고 그럽니다. 앞에 앉으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앞에 앉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왜 그러느냐? 이 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눈은 마음의 호수,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운동선수가 가장 먼저 싸우는 게 뭐라고 그랬죠? 눈싸움, 기성을 제압하잖아. 눈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뭔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때,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뭐라고 하죠? 너 엄마는 똑바로 바라보고 이야기해라 그러잖아요. 응? 나는 당신에게 속이는 것도 없고 당신에게 당당합니다. 제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차분하게, 그윽하게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25% 빨리 걸어라. 저도 부인하고 싶고 여러분도 부인하고 싶고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신은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분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왜 내가 혼자 걸을 때 세워라 내오라 걷느냐. 25% 빨리 걸으면서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곳에 빨리 도착을 해서 그 25%의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든 누가 통화를 하든 기사를 보든 대화를 하든 25%의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 빨리 걸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제가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저 걸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빨리 걷습니다. 굉장히 빨리 걸어요.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올 정도로. 그런데 다른 사람과 걸을 때는 보조를 맞춰줘야만 하고 나 혼자 걸을 때만 빨리 걸으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내가 먼저 이야기하되 크게 이야기하라.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귓속말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두 분이 귓속말 하면서 나를 보고 웃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고 정말 기분 더럽잖아요. 귓속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서 귓속말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끄럽다거나 그렇게 해서 귓속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둘이 귓속말 하면서 실실 웃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되 크게 이야기하라. 크게. 마지막 네 번째, 담대하게 웃어라.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일소 일로 일로. 담대하게 웃어라. 이것이 바로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입니다. 자,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그게 시작!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1. 맨 앞자리에 앉아라. 2.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라. 그게 3. 25% 빨리 걸어라. 4.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5. 담대하게 웃어라. 참 잘했는데 제가 1, 2라고는 안 했어요. 잘 보세요. 1, 2 요거보다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이 더 단언력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시작!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첫째,
이게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벌써 이 문장을 여러분이 말할 때 힘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시작!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조금 더 크게.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좀 더 크게. 셋째,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자, 나를 당당하게 하는 시작! 나를 당당하게 하는 다섯 가지 원칙. 첫째! 내 깜짝이야 한다. 둘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라. 셋째, 25% 빨리 걸어라. 넷째, 자신에서 크게 이야기하라. 다섯째, 담대하게 웃어라. 자,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이 다 외우면서 인사말 할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전번 시간에 한번 했죠? 자, 요거는 이제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일기, 시작! 상인 일기. 하늘에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정문은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엔 매상이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에 매상이 있어야 한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저는 펴야 한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저는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손톱 끝에 자라나는 황금의 톱날을 무료히 썰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 손톱에 자라나는 황금의 톱날을 무료히 썰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옷을 벗고 힘이라도. 힘을 팔지 못하면 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을 팔지 못하면 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 하는 사람. 상인은 오직 팔아야 한다.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이거 안 배운 거예요? 배웠죠? 또 다 이야기해 줬죠? 자, 상인 일기 크게 시작! 상인 일기. 하늘에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정보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에 매상이 있어야 한다. 좀 더 크게.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저는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손톱 끝에 자라나는 황금의 톱날을 무료히 썰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을 팔지 못하면 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러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마무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만 이게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2022년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마지막 강의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알고, 아무리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르고, 아무리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길을 떠나고, 아무리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줄기를 세차게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라는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으면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태풍이 휘몰아쳐도
저 거센 바다로 힘차게 항해하라. 감사합니다.